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정치의 하시슈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윤석열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와 분석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특검 표적으로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산발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윤석열의 몸통설을 흘려온 민주당이었지만 22대 국회 개원 둘째 날인 31일엔 공식석상에서 지도부가 작심한 듯 윤석열의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제는 윤석열을 직접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며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공정한 수사에 임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대통령은 자진 출두를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이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대통령 말대로 정말 죄를 지어서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힘당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이 특검법의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가전복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당이 국민의힘의 할아버지 당인 한나라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당이 국민의힘의 아버지 당인 새누리당임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속속 등장하는 정황 증거들 속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초기 단계에만 해도 제기된 의혹 자체를 강력히 부인한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자신은 해당 의혹을 접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거나 법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로부터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영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모두 합쳐 총 18분 40초였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였습니다. 윤석열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하던 사이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8월 2일을 전후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 기존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된 셈입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8월 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제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통화 이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제 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였으므로 윤석열과 그에 관해 상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앞선 발언이 통화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증거를 통해 드러난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새로운 방어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경로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간부회의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경로서를 들었다는 다른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고
김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녹취 파일도 복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해병대 방첩부대장 A씨와 김 사령관이 경로설에 대해 대화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령관의 통신 기록에는 A씨와 지난해 7월 31일, 8월 2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정황이 짙어지자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로설 자체를 부인했던 예전과 달리 자신이 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만약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관은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일 뿐인데 왜 피고발인이 돼야 하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체적 내용 없는 통화 목록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국힘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 해이소법안,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지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중 세월호 참사지원법은 공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닌가,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어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집권 국힘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권 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건 은폐의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다며 왜 대통령이 기를 쓰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윤석열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겨누며 도청과의 전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내밀한 대화는 휴대전화를 끄라고 했다가 아예 배터리 분리까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골칫거리는 보안 전문가 권고를 무시하고 일반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트윗을 날려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해 10월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아이폰 중 보안장치 없는 개인 아이폰이 중국에 도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가 도청을 우려해 비와 폰을 쓴다는 야당 공격에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라고 공개했다가 보안의식 결여라는 문매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의 통신수단은 이처럼 극도로 민감한 기밀 사안입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8월 1일 이종섭 국방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게 일파만파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도 이례적이지만 개인폰이라는 점에 정치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용산 여의도 서초동에서 흘러나오던 윤석열의 사적 통화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인폰 사용은 국가안보를 심각한 보안 경우 위험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도청과 위치 추적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통령 동선이 개인폰을 통해 실시간 추적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비와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힐난이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무리도 아닙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개인폰으로 업무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역대 대통령은 업무 지시할 일이 있으면 직접 통화보다는 비서를 시켜 연결토록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초로 남기듯 일종의 공적 과정을 거치는 셈입니다. 국힘당에선 대통령의 활발한 소통이라 엄호하지만 공사를 구분 않는 개인폰 사용은 음성적 국정 이미지만 키워 정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 정부에선 왜 이리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공간도 개인 사무실입니다. 소통을 잘하다 보니 그런 것인지 박절하지 못해서인지 그 소통과 박절하지 않음이 왜 박정훈 대령이나 최상병 국민을 향하지는 않는지 못내 궁금합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31일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다. 이것이 국민 명령이자 시대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은 지난 2월 재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종합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건희 관련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행위 의혹 등으로까지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검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의 영장 전담 법관 지정 요청, 전담 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며 이 의원은 지난주 당선인 워크숍에서 거부된 21대 국회 법안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토의가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과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